네, SK 이터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인데, 일단 신재생이라든지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그 종목을 본다라고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한 종목이 SK 이터닉스예요. 지금 여기 써드린 대로 SK 이터닉스는 이제 풍력,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ESS까지 신재생하면 생각나는 이런 테마들을 모두 다 한 번에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이 높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SK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주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테마를 이제 투자하실 때 꼭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재명 정권의 이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의 기본 기조가 원래 친환경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기조였어요. 그래서 그 기조를 따라서 풍력과 태양광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예전에 그 후보 시절에 항상 많이 언급했던 게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라는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한 이런 세부 계획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 모멘텀에 의해서 친환경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RE100 전환이 본격화된다. 이제 전남 신성장 동력 기대감이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AI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는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력 생산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남은 전국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2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적지로 꼽히는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풍력 시장은 앞으로 해상풍력 중심으로 성장한다라는 말씀도 예전에 제가 드렸어요. 왜? 당연한 얘기입니다. 바다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바다가 육지보다 바람이 훨씬 더 세게 불고 많이 불고 정말 24시간 부는 데도 있습니다.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는데, 바다 말고 육지에서 24시간 바람 부는 데를 찾긴 어려워요. 네, 그만큼 바다가 풍력 발전의 제격이다. 두 번째로 공간. 태양광은 그렇게 많은 공간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풍력은 아닙니다. 공간이 엄청나게 커야 돼요. 왜? 풍력 타워 날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세워요? 아니죠. 10개, 20개 세웁니다. 엄청난 공간 필요하고요. 세 번째, 소음. 그 풍력 타워 돌아가는 거 엄청 시끄럽습니다. 옆에 아예 살질 못해요. 근데 바다는 소음 걱정이 없죠. 이런 공간 걱정도 없죠. 바다는 너무 크니까요. 그죠? 그래서 해상풍력이 이제 발전할 것이다. 근데 아직은 해상풍력으로 효율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기술 발전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정부의 RE100 전환 가속화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다는 것은 임기 내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들을 봐야 되고, 그 중심에 또 SK 이터닉스가 있다라는 거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9%에 그쳤다고 해요.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신재생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았었죠. 원전 관련된 드라이버가 좀 더 강했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원전도 하긴 하는데 신재생으로 풍력 태양광 하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전남, 해남, 영광, 공 등등등등 태양광 설비가 구축됐고, 추가적으로 풍력 설비도 구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신재생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SK 이터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심플한 이슈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 4월달 정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남에 그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2033년까지 19조 정도를 들여서 그 신안 해역에 해상풍력 10개 단지를 짓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대형 원전 3개 정도의 그 에너지를 뽑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풍력과 태양광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태양광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2053년, 25년간 40메가와트 규모, 총 2030억 규모의 직접 PPA를 체결을 했는데, RE100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 구조화를 통해서 RE100 시장을 선도합니다. 그러니까 SK 이터닉스가 그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태양광 발전 구조화 사업 부분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구조화 사업이 뭐냐? 여기 설명이 잘 돼 있는데 SK 이터닉스의 태양광 발전 구조화 산업입니다. 태양광 자원의 확보 및 아리백 계약 체결을 통해서 금융 구조화를 진행하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 SPC인 솔라닉스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소규모 태양광 자원을 매입해서 다시 SK 이터닉스가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로 전기 사용자와 100%가 아니죠. 아리백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 이게 바로 금융 구조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하고 싶은 사람이 돈을 들여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합니다. 근데 그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요. 설치한 다음에 관리를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관리해줘, 뭐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 고장난 게 있으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관리도 해줬는데 이게 번거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좀 구조화시켜서 편하게 사람들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 알아서 다 설치해주고 나는 초기 비용 없이 설치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전력의 일부를 뭐 쉐어한다든지 혹은 태양광은 내가 설치하되 관리나 전력 판매 같은 건 어떤 업체가 담당해 준다든지 요런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산업에 이제 대규모로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조달할지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태양광 설치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SK 이터닉스가 진행하는 태양광 구조화 사업도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류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개발 용역과 전력 판매 매출 규모가 매년 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자본으로 발전소 확보하고 국내 대형 아리백 계약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력 판매라든지 이런 수익 구조 다각화까지도 같이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썸네일에서 써드린 대로 뭐예요? 풍력 태양광 ESS를 써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사업자로서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신재생 사업에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풍력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태양광 구조화 사업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 요 말씀도 드렸고 마지막은 ESS입니다. ESS인데 SK 이터닉스가 ESS 관련주로 분류가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ESS 전문 기업인 그리드플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지분 20%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면서 SK 이터닉스가 ESS 관련주로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 솔루션 기업 중에 그리드플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지분 20% 인수하면서 북미 ESS 시장 공략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서 SK 이터닉스는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ESS 시장에서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확보하고요. 나아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ESS 구축과 운영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이 기업의 지분을 20% 확보한 건데 미국 시장 내에서 이 ESS 시장 자체가 상당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인프라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부각될 건데 특히 이 ESS는 풍력과 태양광과 찰떡궁합이에요. 왜 그러냐? ESS는 아시겠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제 빼서 쓰는 장치인데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단점이 뭐냐? 언제 어느 만큼의 에너지가 생산될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풍력은 더 심해요. 바람이 언제 많이 불고 적게 불지를 100% 예측할 수 없어요. 태양광도 햇빛의 강도, 뭐 구름, 비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려면 날씨를 정확히 예측해야 되는데 지금 슈퍼컴퓨터가 나왔어도 날씨에 정확한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럼 풍력과 태양광은 에너지 생산 규모가 들쑥날쑥하죠. 그럼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려면 ESS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대규모의 풍력이나 태양광 단지 옆에는 ESS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이 ESS에 같이 관심을 가지는데 SK 이터닉스는 이미 그리드플렉스 지분을 확보하면서 ESS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특히 북미 ESS 시장에.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바로 SK 이터닉스의 직접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 볼게요. 지금 이제 재무 구조를 보시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실적이 팍팍 잘 나는 구조는 아니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의 재무 구조가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재무가 불안정한 건 전혀 아니에요. 특히 SK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니까 더더욱 안정적인데 실적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근데 이번에 신정부 출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아리백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하신다면 실적은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현재는 성장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기술적으로는 이제 요 위치잖아요. 요 위치가 요 위치예요. 그래서 매물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습니다. 요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낼 수 있을지가 사실 조금 이제 의문스러워서 이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인데 신규 접근은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린다면 5일 이평선 지지가 기대되니까 5일 이평선 구간 가격으로 한 22,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신규적으로 한번 보셨을 때 전고점 돌파를 한 번 더 트라이하고 뚫어내면서 2만원 후반대까지도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조정 이후에 재반등까지 기다리시면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을 짜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SK 이터닉스의 핵심 내용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